자, 오늘 병충 예방제하고 생리장애 남았는데 시간이 한 20분밖에 없어요. 이게 좀 길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병충해를 빨리 끝내고 생리장애하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기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병충해는요, 1, 2, 3, 4 요 4개만 제가 말씀드려요. 다른 개별적인 병은 어떻게 방지하세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자, 병이 발생하는 거는요, 밀도예요. 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도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치는 농약은요, 방제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을 치면 몇 마리가 죽느냐, 그런 걸 이제 방제가라 그래요. 그래서 100마리가 벌레를 모아놓고 내가 약을 쳤어요. 근데 85마리 이상 죽으면요, 정식 농약으로 등록이 됩니다. 제법 잘 듣는 농약이다 이래서. 그래서 90마리, 95마리까지 죽겠죠. 근데 100마리 다 죽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 그죠? 그러면은 방제가 100이면은 완전하게 다 뿌리 있는 족족 다 죽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100마리가 다 죽을 정도로 약이 독하면 뭐예요? 여러분도 같이 죽거든요. 예, 약을 뿌리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충 살아남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맹독성 농약도 없고 고독성 농약도 없습니다. 보통 독성 농약으로 지금 다 낮춰져 있죠. 그거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거는 최대 90몇 마리 정도. 그러니까 자, 그러면 100마리가 있을 때 90%짜리, 방제가 90%짜리를 내가 쳤어요. 그러면 90마리는 죽지만 10마리는 어떻습니까? 살아남아요. 그럼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밭에 1000마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900마리가 죽고 100마리가 살아남아요. 10,000마리가 있다면 9,000마리 죽고 1,000마리 살아남죠. 10만 마리가 있다면. 그러니까 밀도예요. 밀도가 적어야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수준으로 밀도를 낮춰줘야 돼요. 이게 높아져 버리면 약을 갖다 부어도 결국은 안 죽는 놈들이 1000마리, 10,000마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병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 약을 갖다 들이부어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밀도가 높아져 있으면 아무리 약을 갖다 부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밀도를 줄이는 걸 먼저 해야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1, 2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병이 걸리면 전부 낙엽이 돼요. 탄저가 걸리면 송이가 탄저 걸리죠. 이거를 깨끗하게 제거해야 돼요. 땅에 떨어진 낙엽도 제거해야 돼요. 왜? 거기서 다 월동을 하거든요. 월동하고 나서는 처음보다 그래서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뒀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귀찮아도 겨울철에 끌어내가지고 땅에 묻어줘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밀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첫째. 이걸 안 하고는 밀도가 줄질 않아요. 특히 탄저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탄저 걸려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미이라과 같은 거 밭에 그대로 방치하시면요, 그거 한두 송이만 있어도 이듬해 그 밭 전체를 다 감염시킬 수 있는 탄저균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없애는 겁니다. 그게 첫째예요. 일단 그걸 먼저 하시고, 두 번째 뭡니까? 월동기 약제 방제.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황약. 석회유황합제가 뭐예요? 비닐을 딱딱하게 하고 철을 녹슬게 하거든요. 되게 싫어하십니다. 근데 탄저 때문에 한 송이도 수확을 못 해보세요. 600평에. 그러면 그게 아깝지 않죠. 그리고 약을 칠 때 위쪽으로 안 치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나무하고 그 밭에 위주로 해서 골고루 치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피해가 가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석회유황합제가 이 황이 굉장히 살균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벌레도 잡아요, 잘. 석회유황합제를 치면 병만 잡는 게 아니고 벌레도 어느 정도 잡아요. 그 대신 이제 언제 치냐면 3월 중순쯤에 치죠. 칠 때 조피라 그러는 주간에 있는 껍질을 벗겨내세요. 그러고 치면은 벌레도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병만 잡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서 쓰는 것보다는 직접 고아서 쓰는 게 좋아요. 직접 고아서. 근데 여러분들은 고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각 읍면에 이렇게 석회유황합제를 제조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임고 장목반에서 실비로 받고 고아줘요. 2월 중순에 고거든요, 그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거를 하셔가지고 효과가
직접 구운 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효과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이 황약을 치면 밀도가 또 확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생육기 적기 방제를 하는 겁니다. 생육기 적기 방제 두 가지죠. 첫째는 예방. 그래서 제일 예방제로 제일 좋은 약이 뭡니까? 보르도액이죠. 보르도액을 치면 잎에 코팅이 돼가지고 병원균이 못 앉아요. 노균병에 있어서는 가장 좋고 다른 병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요. 진흥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래서 보르도액을 초기부터 수확할 때까지 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없으면 수확 전, 그러니까 착색기 전이라도 계속 쳐주고요. 수확하고 나서 또 쳐야 됩니다. 계속 그거는 쳐야죠.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하고 걸리면 그때 가서 치료제를 치는 거죠. 네, 치료제는 걸리고 나서 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처리를 하면 일단은 훨씬 발생이 줄어든 뒤에요. 또 하나는 병이 적게 걸리는 재배 관리라 그래서 병원균이 제일 싫어하는 조건이 뭐냐면 햇빛하고 바람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오면 건조해져요. 건조해지면 병원균이 있어도 발병을 못해요. 그러니까 밭 안에를 최대한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나무를 높게 하고 비가림 비닐도 나무하고 띄우고 그 다음에 가지를 유인할 때는 아주 정연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유인을 하셔야죠. 위에까지. 그래야 그 안쪽으로 바람하고 햇빛이 들어가죠. 막 머리 묶듯이 막 여러 개 묶으시는 분, 이거 막 쓸려가가지고 엉켜있는 밭, 겨순이 나와서 막 위에가 막 엉켜있고 막 그 안에 습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병이 발생하기 좋은 습도가 유지되고 온도는 뭐 7, 8월이 얼마나 좋습니까? 습도만 유지되면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여러분들이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시설 개선을 해서 비가림 비닐하고 나무 가지하고 띄우면요. 온도, 바람이 잘 통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지를 잘 배치를 하면 안쪽까지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겨수는 착색기 이후에 다 제거를 해서 햇빛이 아래쪽 잎까지 다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 재배 관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질소질 비율을 조금 줄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실제 pH가 안 맞으면 한 포를 줘도 반 포밖에 준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양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질소질 비율을 줄이면 나무가 웃자라는 걸 막을 수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 비닐 없어요. 일본에는 가보면. 그럼 우리 같으면 큰일 나죠. 어떻게 비가림 비닐 없이 농사를 짓느냐. 근데 비가림 비닐을 생각해 보면요. 비가림 비닐 때문에 비를 막아서 병이 적게 걸리는 것도 있지만 비가림 비닐 때문에 그 안이 덥고 습해져 가지고 발병이 되면 오히려 번지는 속도는 더 빨라요. 처음에 안 걸릴 수는 있지만 걸렸다 이러면 번지는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나무가 튼튼하면 병이 잘 안 걸리죠. 우리 왜 감기 걸리는 거를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잘 걸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 걸리는 분이 있어요. 안 걸리는 분의 특징이 뭡니까?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도 나무를 좀 더 튼튼하게 키운다면 병이라든지 벌레가 달려들었을 때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 2, 3, 4를 실천하시면 뭐 무슨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줄여 나가다 보면 내가 방제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탄저 같은 경우 올해 만약 창궐했다. 내년에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균 제거부터 해가지고 황약 치고 적극적으로 방제하면 그 다음에 되면 줄어들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확연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없애나가는, 그러니까 발생이 완전히 없게는 못하지만 내가 피해를 최대한 적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여나가는 게 병해충 방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병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생리장애를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장애는 이 뿌리옥벌레 하나만 넘어갈게요. 하고 넘어가죠. 이 뿌리옥벌레는 뿌리에 혹을 만드는 벌레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필록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필록세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겁을 내요, 농가들이. 왜냐하면 옛날에 유럽의 포도밭을 박살을 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약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필록세라에 대한 약이 없어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거였고, 지금은 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어떤 게 필록세라냐, 이게 뿌리 속에서 이렇게 보면 빨간색 원안에 벌레가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유 없이 산목묘에서입니다. 산목묘에서 이유 없이 세력이 떨어져요. 근데 농가분들이 세력이 떨어지면 좀 찔리는 게 있어요. 내가 좀 많이 달았나 보다. 이래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땅을 파보세요. 세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 뿌리가 이렇게 결절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필록세라가 가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것도 작년에 어떤 농가분이 뿌리를 잔뜩 끌고 오셨어요. 이 뿌리가 이상하다. 그래서 봤더니 잘록잘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벌레들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나무 세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죠. 나무가 결국에는. 이럴 때는 지금 포도에 등록되어 있는 뿌리옥벌레 약이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봄에 뿌려놓고 물을 흠뻑 대주면 땅에 들어가면서 살충제가 필록세라를 잡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생리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요, 대부분 잎에 나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잎의 색깔이 이상하고 잎이 어떤 뚜렷한 증상을 나타내는 거를 보통 생리장애라 그러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pH가 안 맞아서 이상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배수가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특정 어떤 무기 성분들의 과부족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원래 분석을 해서 알아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하게 육안으로 일단 간이로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책에 넣어드리진 않았어요. 복잡해서. 요 다음 거를 보시면, 요건 제가 책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형적 증상으로 위쪽 잎이냐 아래쪽 잎이냐. 위쪽 잎이면 반 딱 잘라서 위쪽, 반 잘라서 아래쪽 잎에 어느 쪽에 나타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의 잎에서 잎맥, 연맥 사이가 황화가 되더라. 연맥과 연맥 사이 이 여육이 황화가 된다. 그럼 뭐예요? 철이나 망간이나 아연이나 구리,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죠. 그러면 원인이 뭡니까? 인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경우. 근데 아래쪽 잎에서도 잎이 노래질 수 있어요. 잎이 노래지면 뭐예요? 고토결핍이죠. 이건 원인이 뭡니까? 가리가 너무 많이 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완전히 정확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대충 어떤 것이겠구나라고 하면 크게 안 틀려요. 저도 해보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이제 제가 나가서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리장애라고 하는 우리가 잎에 나타나는 것들을 아마 조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제 뒤쪽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잠깐 말씀드릴게. 그래서 그거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선생님. 네. 네. 예. 예. 아니요, 치명적인 손상이면 조금 과장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 닿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 약장대로 해가지고 나무 쪽 아래로만 해가지고 하면은 실제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이 뿌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되도록이면 덜 날아가게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전혀 안 날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안에서 나오는 손해가 더 크냐, 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냐 그러면 해가지고 얻는 이득이 더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 네. 근데 그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어떤 자료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담에서 예를 들면 뭐 나온 여러 가지 그것도 이제 친환경 자재들이 있긴 한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실험 처리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공식화된 어떤 기관에서 인증한 자료를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냥 농가들을 통해 가지고 좋다라고만 하니까 저희는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 뒤에 또 교육이 있으니까 잠깐 짧은 거니까요. 그거 하고 전체 마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